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념파워 중등수학 1학년 1학기 과정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9번째 정비례와 반비례. 이번 단어는 우리 초등 과정에서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그래프까지 옮겨가는 거 연습을 해봤잖아요. 실제적으로 정비례 반비례를 우리가 쭉 배워왔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잘 살리면서 가되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그래프를 그리는 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그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정비례 반비례 관계를 잘 살핀 후에 그것을 그래프로 옮기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배워보고 또 용어들이 있으면 새로 정리하고 하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례 관계, 잘 알고 있죠. 정비례 관계는 두 변수 x, y 사이에서 x값이 2배, 3배, 4배가 되면서 1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4배가 되면서 y도 역시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똑같이 되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정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가 만약에 달라도 예를 들어서 x가 1, 2, 3, 4 이렇게 가는데 y가 5다. 여기가 5야. 역시 2배, 3배, 4배 갈 때 2배, 3배, 4배 이렇게 가는 것들을 바로 이런 관계, XY의 이런 관계들을 정비례 관계 또는 이게 XY가 정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정확히 말을 하자면 Y가 우리는 사실은 Y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앞으로 함수에서도 그렇지만 Y는 X에 무엇한다? 정비례한다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크게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초등과정에서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정비례 관계에 있는 식은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했었던 부분이지만 이제는 곱셈기호 생략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등과정에서 곱셈기호 생략하니까 y에다가 어떤 수를 똑같이 계속 곱해간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y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어떤 수를 동일하게 곱해준다. 그게 바로 정비례 관계인데, 이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x에 정비례한다 말할 수 있고요. 이 a를 우리는 초등 과정에서도 배웠지만 비례상수라고도 합니다. 비례상수 a. 이 살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수 x, 변수에다가 x에다가 동일한 수 a, 어떤 상수라 그랬죠. 상수, 동일한 상수 a를 똑같이 곱해줬을 때 만들어지는 수 y. 그 관계들을 쭉 정리한 것이 바로 정비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y를 우리가 식을 세웠을 때 우리 문자식부터 계속 우리 수량 관계를 식으로 세우거나 하는 연습 많이 했는데, 식을 세워놨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y는 ax꼴. 꼭 기억을 해주세요. y는 ax꼴. 계속 이런 것들이 식이 세워진다. 그러면 바로 y가 x에 정비례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y가 x에 정비례하면 x분의 y는 항상 일정합니다. 뭘로? a로 일정하다. 양변을 x로 나눠주면은 좌변 x분의 y, 우변 x분의 y, 그리고 우변은 a가 되죠. 근데 a라는 건 상수기 때문에 x분의 y는 우리 이 관계에, xy의 관계에 있는 수들을 어느 것을 대입해도 항상 일정하다. 요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정비례 관계가 뭔지는 우리가 초등과정에서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이게 바로 중등과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x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x의 범위라는 건 뭐냐? x가 지금 정수 범위일 때, 1, 2, 3, 4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뭐가 되냐면 점만 찍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정수에서만 x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 이외에는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중간중간에 점들까지 다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다 찍어보면 조금 더 촘촘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만약에 x값의 범위가 수 전체라고 한다면 모든 촘촘한 점들이 다 채워지면서 하나의 직선이 됩니다. 정비례 관계는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래프가 직선으로 그려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정비례 그래프는 y는 ax꼴이죠. 항상 무엇을 지나냐면 원점을 지나는데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x가 만약에 0이라면 x좌표가 0이라면 a 곱하기 x, a 곱하기 0이기 때문에 y도 0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x값과 y값이 0인 바로 원점, 이 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 원점 딱 찍어 놓고 원점을 딱 찍어 놓고 어떤 그래프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를 딱 대입해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1을 넣었더니 10이 나왔어. 그러면 1, 10을 딱 한 점 더 찍어서 이렇게 두 점을 잘 이어주는 직선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또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자, 정비례 관계 그래프의 성질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조금 우리가 외워놓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는 정비례 관계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그랬냐면 바로 직선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0,0 원점 지나는 원점이라고 하죠. 0,0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빨간 선도 그렇고 파란 선도 그렇고 둘 다 원점 0,0 지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A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이 A는 이 직선의 어떤 그려지는 방향과 그런 위치들 얼만큼 가파르게 그려지는지 또는 완만하게 그려지는지 방향이 위를 향해 그러니까 오른쪽 위를 향해 가는지 오른쪽 아래를 향해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친구가 바로 A다. 그래서 이 A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A가 0보다 크다. 어떤 상태? A가 양수다. 플러스 A가 양수일 예를 들어서 Y는 뭐 2X다. Y는 뭐 2X라든지 Y는 2분의 1X라든지 이렇게 A가 플러스일 경우, 양수일 경우에는 빨간색 그래프처럼 그려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가 원점 지나는 직선인 건 동일하고요. 어딜 향해 간다? 오른쪽 위로 향해 간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직은요.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X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조건 가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조건 갈 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로 생각하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을게요. 뒤로 가는 거. X가 작아지는 건 생각하지 않고 X가 점점 커질 때에 Y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볼게요. 자, A가 양수일 때는 올라가는 그래프. 오른쪽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래프, 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지나는 사분면 뭐라고 그랬죠? 1, 2, 3, 4 중에서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두 사분면 지난다는 거 지금 확인이 되죠. 제1사분면, 제3사분면. 그리고 X가 증가할 때 선생님 방금 얘기한 부분입니다. X가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점점 커지는 상태. 이게 어떤 상태다? 바로 이 A가 양수일 때다. A가 뭡니까 지금?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비례상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A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반대로 A가 음수일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 되고요. 지나는 사분면은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X가 증가할 때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꼭 기억을 해두세요. X는 보통 증가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시다. 계속. X가 점점점 오른쪽으로 갈 때 Y, 높이라는 거는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오른쪽 아래를 향해 가는 직선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특별히 X값의 범위를 주지 않으면 수 전체여서 직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대부분 약속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정비례 관계 특히 이제 그 Y는 AX 그래프를 볼 때에는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거 말이 너무 어려운데 A의 절대값이라는 건 A라는 수가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우리 절대값이잖아요. 0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클수록 거리가 멀수록 더 가파르게 된다. Y축이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써볼게요. Y는 X, 1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y는 5x라고 하는 직선은 이렇게 가파르게 그려야 돼요. 이건 나중에 우리 실제로 점을 몇 개 찍어 보면서 해볼 수 있는데 1보다는 5가 절대값이 크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가파른 직선으로 그려지고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점점점 가파르게 돼서 y축에. 뭐가? 이 a의 절대값이 클 때.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음수일 때도 얘보다는 훨씬 더 가파르게 생긴 녀석이 바로 절대값이 큰 a가 되겠습니다. 자, 정비례 관계의 활용. 활용 문제는 우리 문장제 문제인데 이 수업에서는 특별히 예제를 놓지 않고 어떻게 푸는지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는 여러분들 그 초등과정에서 했던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변수 xy를 정해 주시고요. 우리 똑같아요. 1차 방정식 풀 때, 활용 문제 풀 때도 미지수 x를 정확하게 특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을 세웠던 것처럼 x, y를 놓는데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지우개의 개수가 x고 총 가격이 y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까지 꼭 써서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분에 아까도 한 거예요. 1분에 뭐 몇 미터를 간다. 그런 것들은 x는 분으로, y는 미터, 거리로 이런 식으로 해서 x, y를 단위를 설정해서 무엇으로 할지를 결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관계를 알아본다. 말이 어렵죠. 알아보고 싶지 우리도. 어떻게 알아보냐면 생각을 좀 상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우개 하나 사면 얼마, 2개 사면 얼마 이런 식으로 내가 실제로 하나하나를 x를 변화시켜 보면 예를 들어 개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시켰을 때 y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상상해서 실제로 이 관계를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식을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정비례 관계에 있는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될 테니 이제 이렇게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원하는 예를 들어서 x를 구해야 되면 y에 어떤 수를 대입해주고 우리 이제 a는 요 3번, 2번에서 a는 구하는 겁니다. 대체로. 그래서 만약에 x를 구해야 되면 y에 어떤 수를 집어넣고 대입하고 또 y를 구하려고 하면 x에 내가 원하는 수를 대입해서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실제로 조건에 맞는지는 그 이후에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들어서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예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우리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비례 역시 우리 정비례와 마찬가지로 초등과정에서 정확하게 배웠던 내용이고요. 이 과정을, 이 배운 내용들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데까지 연결을 해보는 것.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반비례라는 것은 x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서 y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죠. 요거 지금 24, 이렇게 24로 돼 있으니까 연필이 24자루 있는데 학생 수가 1명이다. 그러면 한 학생에게 돌아갈 연필의 개수가 24개고 학생 수가 2이다. 그러면 한 학생에게 12자루씩 갈 것이고 학생 수가 3이다. 그러면 한 학생에게 8자루씩 갈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죠. 이게 바로 반비례 관계인데 어떤 상태냐면 x, 즉 학생 수로 얘기했었죠. 학생 수가 한 명이 24개를 가져 2명은 12개씩 가져 3명은 8개씩 가져 지금 보면 총 개수 연필 24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비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곱이 항상 일정하다. 곱이. 뭐의 곱이? x와 y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초등과정에서는 x 곱하기 y는 a 이렇게 이제 배웠었어요. 두 변수 x, y 곱이 항상 a 상수, 비례상수로 일정하다. 요걸 이제 배웠었는데 이제 우리는 정비례도 그렇고 반비례도 그렇고 항상 y는으로 씁니다. 좌변에 y만 두는 식으로. 등식으로. 그렇게 해서 y는으로 하려 그러면 이 좌변, 우변을 동시에 x로 나눠주셔야 되죠. 그래서 x로 나눠주면 좌변 y 남고 x 나눠주니까 분모로 내려가면서 y는 x분의 a라는 형태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반비례 관계다. 그러면 y는 x분의 a꼴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x라는 녀석이 지금 양변에 곱해지면 x 곱하기 y가 a, 곧 바로 곱이 일정하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례 함수,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를 우리가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례는 하나씩 늘려갔을 때, 개수나 뭐 거리나 시간이나 하나씩 늘려갔을 때에 y가 같이 늘어나거나 또는 계속 줄어들거나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근데 반비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곱이 계속 일정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거. 요걸 통해서 가장 먼저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는 우리가 사실은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생소한 그래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x가 0이 아닌 정수다 라고 정의해 준 것은 우리 x가 분모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분모는 0이 될 수 없죠. 그래서 x는 0이 아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 같은 경우가 바로 정수일 때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정비례에서도 얘기했지만 1일 때, 2일 때, 뭐 3일 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정수에서만 정의하면 점밖에 찍을 수가 없어요.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중간에 수를 계속 관계를 몇 개를 더 구해서 찍어보면 그래도 촘촘하긴 해도 어떤 점으로밖에 찍을 수가 없는 상태. 그런데 정비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반비례에서도 수 전체가 x의 범위가 되면 모든 점과 점 사이가 다 채워지면서 선이 되는데,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직선이 아니에요. 어떠냐면 지금 매끄러운 곡선이 두 개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끄러운 곡선. 그죠? 왜 이렇게 될까? 하나하나 일단은 대입해서 풀어보면은 알게 되겠지만, 이것도 이제 변화되는 걸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곱이 계속 일정하다 보니까 x가 계속 이제 늘어나도 y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런 형태에서는. 그죠? 이제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또 뒤로 성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 전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인데 항상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한 쌍에, 두 개죠. 한 쌍에 매끄러운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역시나 여기 있는 수는 변하지 않죠. 요 A에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양수일 때, 플러스일 때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인데, 지금 보면은 어디에? 원점에 대칭이 되어 있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원점에 대칭한 곡선인데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그릴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나고 있는 사분면이 어디다? 역시 A가 양수일 때 정비례랑 마찬가지로 제1사분면과 3사분면 지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증가감수 상태가 반비례는 다릅니다. 우리 정비례에서는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한다. a가 양수일 때. 근데 x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를 우리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반대로 a가 음수일 때, 요 x분의 a, 요 분자에 있는 a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일 때는 바로 지금 2, 4, 4분면에 그려지고, 제2, 4분면, 제4, 4분면에 그려지고, A가 음수인데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점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올라가고 있어요. 오른쪽 위로 향해 가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요거 반대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꼭 암기를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반비례 관계에서 x값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수 전체라고 생각하고 매끄러운 곡선을 두 개, 한 쌍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부분 중요한데, 정비례 관계에서는 a가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가파르게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반비례 관계에서 a,
요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원점에서 멀어진다. 무슨 이야기냐? 원래 이렇게 생겼던 그림이 있었다면 이게 만약에 y는 x분의 2다 요랬는데 이 2보다 절대값이 큰 뭐 y는 x분의 7이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부터 더 멀어진 그래프로 그려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연습을 계속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활용 문제는 풀이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예제와 유제들을 풀어보시면서 익혀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변화하는 양 xy로 놓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단위 꼭 챙겨서 어떤 상태로 지금 수량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를 확인해 볼 때 중요한 게 무엇이다. 특히 반비례 관계는 곱이 일정한지 무엇이 x, y의 곱이 일정한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x를 한 개 늘려보고 그때 y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둘의 곱이 계속 일정한 것이 확인이 되면 아, 반비례 관계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하면 요렇게 정비례 했을 때는 우리 y는 ax 이렇게 이제 봤었죠. 이렇게 식을 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x 또는 y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제는 없지만 꼭 이 부분은 해봐야 되고 특히 정비례 반비례 관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해봐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x를 하나 늘려보고 x를 또 2개 늘려보고 3개 늘려보고 이러면서 그때 y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얘기했듯이 특히 정비례 반비례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인데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면 x와 y의 관계. x와 y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번 해봐야 됩니다. 상상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 상황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x, y의 관계를 확인해야 식도 세울 수 있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우리 개념 파워 1학년 1학기 과정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번 단원이 1학년 1학기 전체 단원이 다 어렵고 중요하고 또 앞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문제를 또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또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오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용어 정리,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유형별로 정리하는 연습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